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티셔츠 인쇄 단가와 최소 수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뭔가 제가 주로 이제 이야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촬영도 사실 유튜브를 뭐 엄청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이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찾아보면 물론 어디든 나오는데 이제 주로 티셔츠 인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고, 이거를 하면서 티셔츠 인쇄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뭐 전사라던가 최근에 이제 DTF, 뭐 DTG 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인쇄 단가는 최소 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최소 수량은 보통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들이 인쇄 최소 수량이 얼마나 되냐, 한 장도 인쇄를 할 수가 있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한 장. 대부분 공장이라고 하면 대량 생산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한 장은 샘플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되게 한 장은 인쇄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한 장을 작업해 주는 곳은 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업체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에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이제 플랫폼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한 장만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 장에서 10장 정도를 생산을 하는 거를 생각해서 이제 업체를 찾아보곤 하세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로 유명한 곳들이 몇 곳이 있죠. 이제 뭐 검색하면 아티스트 굿즈 제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으면 나오는 곳들이 있는데, 물론 모든 공장들이 한 장 인쇄가 가능해요. 근데 한 장 인쇄도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 소규모 식당이다, 뭐 체인점 형태의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유니폼 제작을 해야 되니까 같은 옷을 일정 수량 뭐 한 장에서 100장 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이제 가게들이 생기면은 뿌려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소규모 업장은, 소규모 가게는 뭐 세탁을 해서 입더라도 뭐 한 5장만 필요해요. 그럼 5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곳이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공장은 한 장을 제작을 해요. 왜? 샘플 제작을 하니까. 이게 옷이라는 거에서 어쨌든 뭔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무지티도 판매하는 곳이 있고, 심지어 뭐 유니클로나 무신사 스탠다드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무지티를 구하기만 하면 거기에 이제 인쇄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한 장도 가능하고, 당연히 이제 대량 생산 위주로 제작을 하겠지만 한 장도 다 가능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최소 수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 위해서 인쇄 방식에 대한 걸 얘기를 할 텐데, 여기 이면지를 쓰고 있어서, 네. 인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실크 스크린, 그리고 DTF, 그리고 DTG, 이렇게 나눌 건데, 실크 스크린은 디자인이 있으면 이거를 필름
출력을 해야 되고, 필름 출력을 하면 제판이라고 하는 판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뭐 A라는 디자인을 인쇄하면 제판을 하고 나서 이거를 뭔가 어떤 기계에 걸어줘야 돼요. 기계에 걸어줘야 되고, 이거를 잉크를 또 준비해야 되고, 색상이 있는 잉크를 준비를 해줘야 되고, 스퀴즈라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잉크를 이제 판에다가 도포를 해요. 그리고 스퀴즈라는 도구로 이렇게 밀어줘요. 티셔츠를 입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A라고 적힌 티셔츠를 인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크 스크린은 디자인을 필름 출력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잉크를 준비를 해서 기계에다 세팅을 해가지고 스퀴즈라는 도구로 이거를 찍어주면 이 티셔츠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DTF는 뭐냐? 디자인 있죠. 이거는 다이렉트 투 필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전사예요. 전사고, 디자인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롤 형태의 시트에다가 필름입니다. 필름에다가 프린트에 걸려 있으면 얘를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디지털 프린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다가 프린트를 하는 거니까 롤에다가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필름상에다가 그림이 반전이 돼서 출력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멜트라고 하는 파우더를, 접착제, 가루로 된 열에 의해서 녹는 접착제를 여기다가 다시 도포를 해요. 해서 나오면은 이거를 잘라내 가지고 전사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티셔츠에다가 얘를 뒤집어서 얹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히트 프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위에가 이제 다리미처럼 열로 이제 가열이 되는 프레스라는 장치에다가 이 티셔츠를 얹어줍니다. 해가지고 이 필름을 옷에다가 얹어주고, 이런 형태로 얹어주고 얘를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주면은 이게 열, 그리고 눌렀을 때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게 옷에 이렇게 쫙 눌리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열에 의해 녹는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일상적인 실온에서는 얘는 거의 고형에 가까운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게 이제 필름에 있던 게 옷에 녹으면서 옷 사이로 이렇게 스며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위에 프린트되어 있던 그림이 필름에서 분리가 되면서 이제 옷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티셔츠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DTF는 디자인이 있으면 시트에다가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고 그 파우더 형태의 접착제를 열에 의해 녹여가지고 그림에다가 입혀요. 입히고 그거를 이제 입혀진 필름을 필요한 부분만 커팅을 해요. 그리고 프레스라는 다리미입니다. 다리미.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옷에다 얹어가지고 다리미로 눌러주던가 프레스라는 히트 프레스라는 열이 있는 압력을 이렇게 눌러주는 장치로 눌러주면은 붙어요. 그리고 그 필름 붙어있던 그림이 붙어있던 필름을 벗겨내면 판박이처럼 벗겨내면 그림이 남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형태를 판박이처럼 이제 붙여서 필름에 있던 그림을 어디 피인쇄체에다가 붙여가지고 떼내는 형태를 전사라고 해요. 그리고 DTG는 Direct to Garment. 그래서 옷에다가 직접 프린트를 한 겁니다. 직접 프린트. 그럼 이게 집에서 사용하는 프린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이 있으면 이거를 여기다가 옷을 입혀요. 그러면 얘를 집어 넣어요. 그리고 출력 버튼을 엔터를 치면 옷에다가 직접 얘 헤드가 징징징징징징징징징 해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징징징징. 예. 이 과정이 끝이에요. 그러면 실크 스크린은 완전 아날로그죠. 디자인이 있으면 필름 출력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고 잉크를 만들어야 되고 뭐 나와 있는 색깔의 잉크는 그냥 써도 됩니다. 잉크 조색을 해서 잉크를 만들어주고 그 단독 색깔의 잉크를 가지고 기계에다가 세팅을 한 다음에 티셔츠를 걸어서 찍어줘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DTF는 디자인이 있으면 그 투명한 시트, 비닐 형태의 시트지에다가 이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이제 이건 한 공정이에요. 이런 기계가 있어요. 이게 출력이 되고 바로 그 위에다가 이제 멜트라는 녹는 접착제를 파우더 형태로 뿌려가지고 녹여서 이제 그림에다가 고정을 시켜주고 그 후에 이제 바로 커팅을 해가지고 필름을 준비하고 그러면 그걸 티셔츠에다가 얹어서 다리미 혹은 뭐 이제 히트프레스로 눌러가지고 열과 압력으로 붙여준 후에 판박이처럼 이제 필름을 떼주면은 그림이 나오는 형태. DTG는 옷을 직접적으로 프린트에다가 걸어줘요. 그리고 출력 버튼을 눌러주면 옷에 직접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DTG는 그러면 옷만 넣으면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그냥 잉크만 뿌려주면 DTG는 잉크는 세탁을 하면 날아가 버려요. 잉크가. 왜? 잉크 자체는 옷에다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염료가 아닌 이상은 그 형태로 이제 그대로 스며들어서 이제 색이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료라 하더라도 뭔가 반응성 염료라든지 이런 식의 그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고착을 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주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본드 성분이라고 해야 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제라는 걸 뿌려줘요. 전처리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풀 같은 거예요. 전처리제를 옷에다가 뿌려서 프레스로 눌러준 다음에 이 히트 프레스로 전처리제를 뿌리고 옷을 눌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프린트를 합니다. 결국은 티셔츠에 전처리제라는 걸 뿌리고 그게 스며들어서 옷에다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히트 프레스를 하는 이유는 선모들이 옷에 보면 이렇게 실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실들을 눌러주면서 옷에다가 이제 잉크가 고르게 도포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평평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이제 본드의 전처리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 전처리제에 잉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얘네가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탁을 해도 본드들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색상이 드러나고 세탁을 해도 결례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버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필름 형태를 붙이는 방식 그리고 이
실크 스크린 그 색깔의 잉크를 만들어서 찍는 방식이니까 유지력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가장 좋죠. 세탁 후에도 유지력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한다면 실크 스크린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DTF는 과거의 전사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인식이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저렴한 전사들을 많이 했으니까 단체 티셔츠 같은 거에 굉장히 싸게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전사들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빨면은 갈라지고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전사 방식이 굉장히 발달이 돼 가지고 기계도 좋게 나오고 해서 전사가 이제는 막 떨어진다거나 그런 개념은 없어요. 단 이제 표면 질감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호불호가 좀 생기긴 하는데, 확실히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게 제작된 티셔츠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해요. 네. 그래서 공정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얘는 한 장도 가능하겠네, 얘는 출력만 되면은 한 장도 가능하겠네, 얘도 판만 만들면 한 장도 가능하겠네. 네, 어느 공장이든 한 장 제작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 준비하는 제반 비용이죠. 이 준비하는 제반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장이 가능하지만 이 많은 공정들을 해야 되다 보니 실크 스크린은 한 장을 인쇄하는 데 대한 고정 비용이 커요. 그리고 얘는 어쨌든 한 장을 출력하기 위해서 기계를 굴려야 되죠. 근데 뭐 이런 기계 장비들까지도 이제 돌려야 되니까 이것도 뭐 이만큼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죠. DTG는 한 장을 출력하면 되니까 뭐 언제든 준비되면 출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DTG라는 것도 뭐 헤드가 막힌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유지 비용이 아주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수량이 가능하냐 했을 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인쇄비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다시 실크 스크린 이렇게 해서 하면 비용 실크 스크린은 어쨌든 그 재판을 해야 되는, 판을 만들어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재료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DTF는 전사 필름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기본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죠. DTG는 한 장 출력을 하면 돼서 기본 비용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저렴하게 하는 곳은 15,000원 에서 뭐 3만원, 그리고 한 장 출력하는데 5만원까지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DTF는 출력만 할 경우에 필름 형태로 내가 받기만 하면은 사실 뭐 동대문이나 이제 온라인으로 출력 요청을 해가지고 받는 곳은 뭐 정말 저렴한 곳은 이것도 15,000원 에서 3만원 이면 어느 정도 크기의, 일정 크기의 필름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폭이 아마 60cm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뭐 티셔츠라는 영역 안에서 뭐 요만큼 인쇄할 건지 이만큼 인쇄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좀 달라지긴 해요. 실크 스크린은 이 판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기본 100장까지는 기본 비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얼만데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개념이 생겼으니까 실크 스크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실크 스크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비용이라는 게 생기고, 그 수량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뭐 업체마다 달라요. 업체마다 다른데, 일단은 한 장에서 뭐 10장 정도의 소량은 샘플 작업이라고들 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이것도 당연히 이제 인쇄 크기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실크 스크린은 1도의 판이 한 개가 필요해요. 그럼 2도, 이 도수라는 거는 그림에 사용되는 색깔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런 개념도 사실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한데, 그냥 일단 우리는 A라는 글씨를 찍는 한 색깔을 찍는 비용에 대해서만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비용에 대한 거를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크기별로 다르긴 한데, 한 장에서 10장은 소량이고 뭐 샘플 정도로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긴 하지만, 한 과거에 이제 티셔츠를 정말 만들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공장은 3만 원이다. 어떤 공장은 뭐 15만 원이다. 어떤 공장은 진짜 농담 아니라 4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저는 이 4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심지어 여기는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은 곳이었어요. 왜 40만 원이 나오냐 물어보니까, 그때 그 담당해 주셨던, 연락을 받으셨던 사장님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는다 라고만 설명하셨어요. 근데 여기 소개받기를 뭐 노스페이스니 뭐 백화점에 들어가는 대기업 브랜드들 인쇄하는 곳이라 인쇄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온다 라고만 하셨고, 그 부연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40만 원이다 가 끝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장들을 좀 다녀보고,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견적을 내드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왼가슴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전면 1도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등판 조금 크게 들어가는, 뭐 가로로 크게 들어가든 세로로 크게 들어가든 이거를 3번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크기로 나누는데, 왼가슴 1도 같은 경우에는 1번은 한 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왼가슴 1도일 때 보통 왼가슴에 들어가는 것들이 1에서 15cm 정도예요. 어떤 공장은 1에서 10cm로 비용을 내주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은 보통 공장에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2번 앞 1도, 이거는 보통 어느 정도냐 하면 A4 용지 크기로 잡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 혹은 세로가 뭐 A4 용지 크기로 딱 잡아야 되는데 25cm 정도로 생각할게요. 이 정도면은 5만원에서 뭐 7만원 혹은 8만원까지도 받습니다. 조금 많이 받는 데는 10만원까지도 받아요. 네,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3번
B1도. 이 경우는 보통 A4 용지로 끝내기도 하는데 조금 최근에는 스투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A3까지도 가요. 그러면 보통 뭐 35cm까지를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로로 길어지는 경우에 40cm까지도 가요. 근데 티셔츠, 완성 티셔츠 인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cm까지 인쇄를 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부분 요 단계에서 끝나요. 여기는 1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혹은 이제 여기서 3, 5로 나가면 이제 10만원을 받는 것도 있어요. A3를 10만원을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최소 금액을 3만원, 5만원,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단체 티셔츠를 메인으로 작업하는 공장들이에요. 규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소규모든 대규모든 단체 티셔츠를 위주로 찍어서 어쨌든 매일 일을 해서 계속해서 티셔츠를 작업을 하고 내보내는 일을 많이 하는 공장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색상도 어느 정도 기본 색상만, 기본 잉크 색상 위주로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인쇄 위치도 보통 이제 자기네들이 주로 많이 하는 위치에다가 작업을 해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우리는 뭐 여기서 몇 센치, 여기서 몇 센치 해가지고 여기다가 찍어주세요 라고 해봤자 자기네가 워낙 작업하던 그 스타일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원했던 위치에 인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색상도 내가 뭐 빨간색 032C를 원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기본 스칼렛 색상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나는 조금 더 어두운 빨강을 원해. 근데 공장에서는 기본 색깔로 그냥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왔네 라고 하는데 뭐 그거 빨간색인데 라고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단체 티 위주로 하는 곳들은 정말 바쁘게 일을 많이 하는 곳들이다 보니까 인쇄비가 저렴한 대신에 이제 이 색상이나 위치에 대한 것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본 데이터 값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색상이나 위치 같은 걸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그게 이제 공장에다가 먼저 가능한지를 이제 문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아까도 얘기했죠. 뭐 1도에 40만원을 받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고 경험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는 이곳은 인쇄 결과물을 어쨌든 최대한으로 뽑아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1도짜리 디자인을 했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그냥 뭐 이렇게만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1도를 이렇게 내부가 색깔이 빠지도록 1도를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찍으면 이게 찍다 보면은 수량이 많아지면 이제 번져가지고 이렇게 덮이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장들은 이거를 가장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2도 작업을 해서 배경을 찍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생긴 흰색을 하나 더 찍어요. 그래서 2도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는 샘플 비용을 이 금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그림을 어떻게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도수가 몇 도가 됐든 그 그림을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인쇄를 해주려고 하는 곳들이에요. 예. 그래서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랑 일을 하니까 그렇게 그림을 완전히 뭔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목적이지, 비용에 의해서 이제 뭐 얼마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중에 수량이 결정이 됐을 때 비용을 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비용으로 적었던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제 계산법. 자, 1번 15cm일 때 3만원이다. 제일 쌌던 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2번 A4 용지 1도 5만원. 3번 A3 1도 10만원. 자, 그러면 이 비용들은 3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한 장 작업하는데 3만원이라는 소린가? 그러면 100장이 되면, 그러면 곱하기 100이니까 300만원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은 한 장, 뭐 보통 이제 요렇게 돈을 받는 곳들은 한 장에서 100장까지 3만원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우리 얘기하기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을 안 할게요. 네. 한 장에서 100장까지 3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장에서 100장까지 3만원? 이면은 100장을 인쇄하면 3만원. 그러면 한 장당 300원이에요. 그러면 한 장을 인쇄했어. 그러면 한 장당 3만원이에요. 그러면 50장을 인쇄했어. 50장에 3만원이니까 한 장당 600원이에요. 결국은 얘기가 뭐냐면, 한 장에서 100장까지는 한 개의 디자인 1도 인쇄를 하는 그냥 작업비예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쇄 문의를 주시는 고객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비용에 대해서 이제 너무 궁금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한 장에서 100장까지 3만원이라는 거는 한 개의 디자인 1도 인쇄 작업비, 그러니까 티셔츠 몇 장이 됐든, 한 장에서 100장 사이에 몇 장이 됐든 그 작업을 하는 비용은 3만원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업 비용으로. 네. 그 10장을 찍더라도 3만원을 받겠다. 50장을 찍어도 3만원을 받겠다. 왜? 우리한테는 그게 한 개의 한 번의 작업이니까. 네. 그래서 요 비용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100장을 채웠어요. 100장을 채우고, 그러면 자, 이거보다 많아져서 120장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장에서 100장까지는 3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00장을 채웠을 때 1도 한 장 300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120장이 되면 곱하기 300원 하면 돼요. 그러면은 총 인쇄비는 36,000원 이 되는 겁니다.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에서 100장까지는 100장 이하의 소량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작업이 된 거고, 이제 100장이 넘어가면은 한 장당 얼마씩 해서 피스당 계산을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요 금액에 대한 거는 이제 얘기가 끝났죠. 근데 간혹 뭐 이제 한 장 뭐 100장까지는 3만 원이라고 했던 어떤 곳에서 나중에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뭐 6만 원이 돼 있어요. 나는 분명히 50장 작업을 했고 1도 작업을 했는데 왜 2배의 돈이 나오지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견적서를 실제로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어떤 곳들은 인쇄비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견적서를 받아보면은, 작업이 끝나고 나서 견적서를 받아보면은 재판 비용을 따로 별도로 받는 곳들이 있어요. 재판 비용을 받는 곳들이 있는데, 이 판비라는 거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뭐 어떤 곳은 3만 원만 받아요. 어떤 곳은 4만 5천 원을 받아요. 어떤 곳은 5만 원을 받아요. 심지어 이게 세분화돼 가지고 어떤 곳은 필름 비용을 따로 받아요. 어떤 곳은 도안비를 또 받아요, 추가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중에 세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필름비도 생기고 도안비도 생기고 재판비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인쇄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작업을 의뢰를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좋겠죠. 필름이랑 도안비, 재판비 별도로 이제 청구가 되냐라고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 도안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A라는 데이터를 티셔츠에 넣겠다 하면은,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A라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초록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이제 색깔을 임의로 집어넣죠. 임의로 집어넣고, 요거를 요 색깔로 인쇄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걸 그대로 이메일로 보내죠. 보내면은 받았을 때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인쇄 업체들은 이 디자인을 판을 만들기 위해서 필름으로 바꿔주는,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필름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색상도 바꾸고, 뭐 검게 바꾸는 겁니다. 그냥 색상을 검게 바꾸고, 뭐 도수가 있다면은 이 디자인을 색깔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분리를 해주는 거고, 뭐 그런 일련의 이제 필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게 도안 비용이에요. 그리고 필름을 또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필름 비용이 또 나오는 거고, 이거를 또 판을 만드니까 재판 비용이 또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1도 작업을 할 때 재판, 필름, 도안비 아예 안 받아요. 어떤 곳들은. 그러니까 저희도 재판 비용, 필름 비용, 도안 비용은 그냥 웬만하면 작업비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어떤 곳들은 이게 다 청구가 따로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꽤 많은, 요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인쇄 비용 자체를 올리지는 못하지만 인건비라든지 뭐 잉크라든지 필름, 다른 기타 전기세라든지 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좀 많이들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인쇄를 하시는 분들이 도안을 꼭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필름도 뽑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재판도 마찬가지고, 인쇄를 하는 것들은, 분업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정말로 인쇄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에서 다 해와 가지고 각자의 비용이 가니까
이제 그거를 또 별도로 청구를 하는 거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어떤 이 말씀드렸던 이제 이 비용을 안 받는 곳들이 있는데, 이 비용을 안 받는 곳들조차도 2도 이상의 이제 판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재판비를 청구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업체들이 다 똑같다가 아니라 업체마다 다른데, 뭐 기본 인쇄 비용이 조금 높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것들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높은데 이 비용을 또 다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단체티 위주로 이제 좀 작업을 많이 하는 곳들에 비해서는 인쇄비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하고, 근데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작업을 또 맡기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쇄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편이어서 제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렴하게 3만 원이면 사실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공장들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옛날부터 공장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문을 닫지 않고 공장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조금 저렴하게, 사고가 나지 않게 해가지고 꾸준히 이제 오래 작업을 하시는 거죠, 많이들. 그래서 뭐 견적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을 뭐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실크 스크린만 설명할게요. 실크 스크린만 말씀을 드리면 한 장이든 10장이든 최소 수량 작업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네. 다만 공장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량 작업을 하면서 조금 귀찮더라도 잉크도 만들고 했을 때 잉크 로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뭐 그래도 비용에서 녹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한 장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귀찮으셔서 한 장 작업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근데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최소 수량은 이렇게 되고, 비용은 고정 비용을 받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뭐 한 장에서 100장에 대한 고정 비용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그러면 한 장 얼마예요? 라기보다는 1도 작업 비용이라고만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수량이 30장이다. 30장이다. 혹은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죠. 뭐 17장이다. 그러면 17장을 찍고 싶다. 작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17장 작업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럼 17장 1도인데 작업할 비용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시면, 뭐 우리는 5만원 받는다, 뭐 7만원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재판비, 판비랑 필름 출력비, 근데 보통 필름 출력비는 여기 안에 녹아 들어가요. 재판비랑 도안비 따로 나오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다 따로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하는 게 좀 저렴하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수량 안에서는 대부분 이제 기본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1도 작업 비용. 그래서 개당 얼마인지를 따지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게 그러면 5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17장을 찍으니까 한 장당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내가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걸 찍는다 혹은 다른 걸 찍을 때 그러면 다음번에는 여기서 5만 원을 받으니까 내가 30장을 찍는 게 이득일지 아니면 뭐 50장을 찍는 게 이득일지 그런 건 이제 스스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꼭 이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많은 수량을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티셔츠 만드실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인쇄비를 묻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한 장당 얼마예요? 라고 할 때 뭐 100장을 찍으시면 뭐 얼마입니다. 예를 들어 뭐 100장을 찍으시면 500원입니다. 하면은 굳이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수량이 30장이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100장 작업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인쇄비만 한 장당 500원으로 떨어진 거지 티셔츠를 70장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번에 100장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0장을 소진해야 되는 수량인데 갑자기 70장이 추가돼서 70장을 또 보관해야 하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 괜찮고 나는 사실 100장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그 최소 비용이 되는 시점까지 제작 수량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뭐 작업 비용에 대한 거는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작업 비용, 고정 작업 비용에 대한 거를 이제 한 장당 얼마인지를 나누는 거는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아까 실크 스크린은 도수 1도, 그러니까 색상, 디자인의 사용 색상의 1도가 도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티셔츠를 왼가슴에 A, 뒤에 등에 B라고 하는 거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티셔츠가 뭐 몇 장이 됐든 뭐 예를 들어 뭐 50장이라고 합시다. 더 적은 양을 잡을게요. 10장이라고 합시다. 10장인데 앞에 A라고 찍는 거를 빨간색으로 인쇄를 할 거예요. 근데 뒤에 B도 빨간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 티셔츠 안에 빨간색만 사용했으니까 1도를 쓰는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가지 디자인 1도 인쇄비입니다. 네, 이거는 이거 1도, 이거 1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티셔츠 안에 한 색깔로 두 군데, 한 개 티셔츠에 두 개 디자인, 한 개 색상으로 인쇄했다 하더라도 한 개의 티셔츠에 두 개의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디자인을 한 개 색상, 같은 색상입니다. 같은 색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디자인 한 개 작업, 이 디자인 한 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총 두 개의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수에 대한 설명을 또 도수에 대한 설명으로 접근을 하면은 한 티셔츠에 같은 색상을 썼으니까 이거는 1도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거를 좀 말씀드렸고, 뭐
그러면 인쇄를 하는 곳은,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인쇄를 하는 곳은 이 디자인을 한 개의 디자인을 한 개의 색상으로 인쇄를 하는 일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A라는 디자인을 검정색으로 인쇄를 할 건데, 티셔츠는 5가지 색상으로 인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흰 티에도 검정, 뭐 회색 티에도 검정, 노란색 티셔츠에도 검정, 뭐 초록색 티셔츠에도 검정,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원래 한 색상에 10장씩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40장이 됐어. 내지는 뭐 이렇게 한 색상에 30장씩 찍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20장이 됐어. 이렇게 되면은 인쇄하는 곳에서는 A라는 디자인을 검정색으로 인쇄만 하면 되니까 120장을 작업을 하고 한 장당 수량, 이제 금액은 낮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물어보지 말고 그냥 120장 작업할 거고 검은색으로만 찍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작업을 넣으면은 같은 비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이 이제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티셔츠는 4가지 색상이고 찍는 거는 검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어떤 공장들은 이거를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작업비를 받으려고 하는 곳들도 있어요. 사실 약간 그거는 이제 좀 꼼수라고 해야 될지 조금 그거를 돈으로 좀 너무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같은 디자인을 같은 색상으로 찍는데 티셔츠 색상을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보내시고 그거를 다 같은 위치에 같은 색상으로 그냥 찍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그냥 작업을 일방적으로 조금 뭐 넣는 게 공장에서도 그래 그렇게 작업하지 뭐 하고 총수량으로 이제 작업 비용이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수에 대해서 헷갈리시거나 이 같은 디자인 같은 색상으로 찍을 때 티셔츠 여러 가지 색상을 넣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다만 이제 보낼 때 조금 정리가 되도록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죠. 네. 뭐 오늘은 요런 정도로 이제 티셔츠 최소 수량과 인쇄 작업비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리고 인쇄 공장들 이제 시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 인쇄 작업비는 사실상 공장마다 다르고 뭐 최소 수량이나 기본 수량 같은 경우도 공장마다 다르고, 그리고 뭐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추가로 이제 재판비 혹은 뭐 필름 비용, 도안비 이런 것들을 받는 것도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다 보니까 뭐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근데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공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비싸다고 해서 꼭 좋은 공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를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리고 뭐 그 비싼 공장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런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비싸게 받는 곳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선은 내가 작업을 맡기려고 할 때 상대방이 친절하냐라기보다는 진짜 정말 저도 이제 경험한 거지만 정말 친절하기만 하고 작업이 진짜 제대로 안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뭐 당연히 이제 친절하면 더 기분이 좋겠죠, 작업을 할 때. 근데 내가 요구하려고 하는 거를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긍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는 게 사실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비해서 내가 지나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원래 그런 걸 안 하는 공장인데 이건 이렇게 되나요? 저건 저렇게 되나요? 라고 하면서 그 공장에다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공장에서도 원래 안 하던 작업과 힘든 작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작업을 의뢰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기울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작업을 의뢰받았을 때 해드리는 입장도 사실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쪽 일을 하고 있고 해보면은 인쇄가 그냥 맡기면은 그냥 그 정도 비용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실크스크린은 손이 많이 가고 그 작업 비용으로 이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준비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뭐가 맞다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서로 디자인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인쇄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 소중한 디자인을 예쁘게 완성도 있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색깔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쁘게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공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공장이 정말 많지만 그런 공장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실패 혹은 이제 뭐 비용적으로도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